주식 승천 주쌤 김도영이 목요일 방송 진행하러 왔습니다. 그나마 월화수보다는 그나마 위안을 삼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세먼지, 글쎄요, 중국과 함께 한바탕 싸움을 좀 펼쳐야 될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각도 많이 줄어들었긴 했는데요. 우리 건강 그 어느 때보다 유념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만 탓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먼저 건강을 좀 잘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잘 알고 계시죠?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모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씨를 뿌리게 되면 5년 후에나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즉 자라난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주고 그리고 가꾸어도 싹이 절대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하루하루 80cm씩 쑥쑥 5년 동안 자라지 못한 걸 많이 다 확인하면서 같이 우상향으로 자란다고 하거든요. 오늘도 오락가락 갈팡질팡 국방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북한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도 원인을 밝혀내기 바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급락이 나오는 척하다가 다시 급반등으로 제자리를 놓고 약보합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2013년 12월 폐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시만기도 다음 주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어려운 구간들이 우리에게는 밑거름이 돼서 좋은 모습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날도 곧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공을 위한 그 투자의 집중력, 저희 주식승천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락가락 패턴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2.03포인트 하락, 약보합 마감한 1984.77포인트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0.04포인트 상승 마감한 506.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0.9원, 하락 마감한 1059.6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확대되었지만 기관 쪽이 오후장에 훈풍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일본발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우리 멘토들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10분의 멘토분들 어떤 성적표를 내셨는지 오늘 조금 강하게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유틸리티, 지수 방어적 성격으로 가장 많은 포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전기술 금일장 2.06% 상승 마감을 하면서 5.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대우증권까지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화전자가 금일장 1.93% 상승 마감을 하면서 5.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종목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신팩이 금일장 0.7%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3.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5종목 역시 꽉 차 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4종목이 포트에 있는데요. 참존 레저가 금일장 0.94% 상승 마감하면서 8.6% 포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ICD가 1.96% 상승 마감하면서 4.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5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금일장에도 0.59% 상승 마감을 하면서 6.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느새 포트가 4종목으로 차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승천주로 플렉스컴을 신규 편입 시도했는데요. 금일장 1,650원에 신규 편입이 되었고요. 메디포스트가 금일장 2.67% 상승 마감하면서 마이너스권 수익률을 많이 줄여 나왔습니다. 네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요일날 승천주로 비상교육을 신규 편입 시도했는데요. 13,75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요. 역시나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S에너지가 다른 여타 경쟁사와는 좀 다르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요. 금일장 5.98% 급등 마감하면서 플러스 수익률 4.6%를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홀딩스가 53.8%입니다. 이익 실현 가격을 3,700원에서 3,9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는 손절가가 3,900원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명칭상 손절가로 잡혀 있지만 이익 실현 가격이다. 매수가 2,760원인 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끌고 올라가자 자신 있게 홀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가 조금 가벼워졌는데요. 벽산이 0.98% 상승 마감하면서 17.6%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에버다임을 비롯한 두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 22.6%로 2위를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7.6%로 3위를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15.9%로 4위를 기록하고요. 최명성 멘토의 한국가스공사가 13.4%로 5위를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1위 이제 아시죠? 제가 기간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 1위를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53.8%로 당당히 1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명예전당을 가셔야지만 하림 닭으로 치맥을 쏘신다고 하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출진한테도 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자. 명예전당 한번 볼까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아직까지 금메달을 나홀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성적표들 좀 보니까요, 많이들 양호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시장은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으려면 위쪽, 우상향, 우측으로 상승 쪽으로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진바닥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가바닥인지 진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남자 주식의 레시피를 갖고 있는 주식 요리사 이상로 멘토 함께 하셨고요. 또한 정재훈 멘토 셜록 홈즈라는 슬로건 갖고 잘 발굴해서 요즘 최근에 좋아지고 계시는 수익률 1위 정재훈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상남자라는 표현 참 오래간만에 들었는데요. 워낙 자신을 주식의 요리사다라고 명칭해 주려니까 상남자가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로 멘토. 네. 그래요. 12월 달 내내 시장이 조금 우리가 많이 위축됐어요. 오늘 정말 진바닥이라고 해야 될지, 기관 쪽 자금 집행도 좀 있었죠? 네, 일단, 시장,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다. 먼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지수 얘기를 같이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제가, 2주 전부터 그대로, 화면 그대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꼭지에서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는 상단 밴드이기 때문에 홀딩의 자세 그리고 갭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지를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만큼 지금은 지수상으로 볼 때도 하단 밴드 자체는 우리가 매수 가격대 밴드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내세워야 되는 밴드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밴드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꾸준히 유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어느 정도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 힘이 저는 조금 더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하단을 공략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하단 밴드에 오늘 지지를 받지 않고 그냥 조금 뜬바닥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는 꼭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주식에 대해서 쫓아가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를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인공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운수장비 업종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연 역할을 톡톡히 했던 종목군들이 주연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 그리고 저PR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현재까지 주인공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보다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을 한 번 더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는 하단은 지금 일단은 1965포인트에서 1970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984포인트로 끝났는데요. 반등 자체 1972포인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량 자체, 손바뀐 물량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었고, 한 번 더 바닥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일단 마지막 하단 지지력, 지금의 바닥은 가바닥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격 매수를 보다는 좀 보수적인 측면이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자. 1950포인트짜리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잡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는 오늘장을 바라보고 이번 12월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떤 시황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일단 외국인 쪽의 매도가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화학 쪽 섹터와 철강 쪽 섹터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 화학 섹터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움직였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난 이후에 제품 가격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여전히 좀 박스권역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금일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저가가 1970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저점이 어디가 저점일 것인가 그 부분들을 예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 부분들은 좋겠지만, 설사 그날 저점이 나온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즉 이 정도 어느 정도 라인대면은 저가권역으로 진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밀려내리는 흐름들 속에서 만약에 주식을 좀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더더욱 좋았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랠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정의 폭은 조금 더 깊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 랠리를 좀 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도 섹터의 흐름들, 어떤 종목군들, 최근에 주도 섹터로 보였었던 자동차 쪽이라든가 IT, 조선 이런 쪽 섹터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대안주 성격들이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일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도 지수는 금일이 좀 저점권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현금을 좀 늘린다거나 그런 전략은 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재훈 멘토의 시황관을 좀 들어보니까요. 현재 이제 공포를 좀 매수하자. 분할적인 측면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흐름 추이가 앞으로 향후에 좀 중요한 위치일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살펴봅니다. 네, 일단 벽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벽상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다가가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과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현재 벽상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 단계 조금 더 빠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정도 하락 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 뒤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대신 우리가 지금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본다면 아직까지도 하락 중 추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코스피보다는 한 단계 더욱더 빠른 흐름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벽산이라는 종목군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차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도 어차피 우상향 패턴으로 바뀔 건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먼저 턴을 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바로 시장의 연말 랠리의 주인공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홀딩하고 좀 더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고 가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에버다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오지 못했던 주체가 철강업종 그리고 기계업종이 단연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시장이 올라올 때 수익률이 가장 안 나왔던 종목군들이 바로 철강 기계업종입니다. 또한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까지 시장에 전차군단에 모여있던 금액들이 지금은 나머지 여타의 경기 순환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에버다임을 들고 있는 것은 에버다임 기업 가치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기계업종이 우상향 패턴 그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핫토픽으로 에버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과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좀 더 좋은 항목군이 바로 에버다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벽상과 에버다임, 조금 심플하게 구성된 포트폴리오이지만 자신있게 그 현재 위치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재영 멘토의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날 손절 나간 종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손절 처리가 좀 된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도이엔지 같은 경우는 6,0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6,000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중국 쪽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주에 대한 공시도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공격적으로 좀 매수입이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인 소요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가치만 따져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에서 좀 제외가 된 부분들이지만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일단 보유 관점은 좀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하림홀딩스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림홀딩스를 좀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익절가를 3,700원에서 3,900원으로 좀 높였습니다. 일단 높여놓은 이유는 어느 정도 이 3,900원짜리 대를 이제 기준 양봉으로 좀 체크를 해놓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좀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3거일째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연말 이 배당에 관련해서도 아마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배당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말 정도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 오늘 약간 밀렸습니다. 약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오늘 아마도 좀 조정을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내일은 양봉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정 또한 마찬가지 좀 양호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유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일단 6.8%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실리콘웍스는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바로 내일 장장이라도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스바이오메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량만 동반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박스권을 넘어서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8% 수익을 내고 있지만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 종목 전일 손절 처리된 성도 ENG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멘토분들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를 더불어 그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내년 장세를 준비하면서 화요일팀에서 설명을 해줬던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도 필요한데요. 특히나 전기전자에선 새로운 개화의 소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이 됐고요. 어떤 이슈인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율 전쟁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멘토가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2차 엔저 우려, 전차주 살아남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자, 엔화 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당 103엔을 넘어서면서 올 상반기에 이어 2차 엔저 공습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 급등은 미국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BOJ가 내년 위험자산 매입을 통한 추가 양적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엔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달러당 103엔을 돌파했는데요. 이처럼 엔달러 환율 상승에 2차 엔저가 전개될 경우 내년 한국 수출의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년 수출 전망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여 전차 군단 행보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 원달러 환율보다는 엔달러 추이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저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결국 환율 전쟁의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정재훈 멘토의 탑픽 종목은요? 예, 현대위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위아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조금 우아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상세히 들어보겠고요. 이에 따른 이상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호, 그래요? 두 분 다 지금 엔화 추이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아마 이 자동차 부품주가 일본 차량 쪽 완성차에 납품을 많이 해서일까요? 그것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재훈 멘토. 최근에 전 세계가 지금 초저금리 싸움도 좀 붙었고요. 또한 지금 장 끝나고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일본 쪽에서. 예, 일단 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뭐 1680억 달러의 규모로 일단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야간 시장을 한번 봤습니다. 야간 시장을 좀 봤는데 아직까지는 꽤 괜찮은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일장의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제가 현대 위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그래도 부품 섹터가 좀 더 안전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지금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사업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계 섹터에도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중국 시장이 나름대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현대 위아도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증설을 좀 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증설을 해놓고 난 이후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고객에 대한 다변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동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계 쪽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또 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보게 된다면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좀 적게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가 좀 더 좋은 그 이익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출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현대 위아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 사실
엔저 현상이 계속 좋으면 우리나라에 올해 좀 발목을 좀 많이 잡았었거든요. 이성근 멘토. 예.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시행, 그리고 또다시 엔저 현상의 기습. 우리나라한테는 악재 아닙니까?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 도출 자체가 삐뚤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시장을 현실적인 사고를 판단을 기인하에 우리가 그대로 바라본다면 항상 엔저가 어느 정도 이슈가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어디였죠? 바로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관계, 바로 라이벌 관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선진국에서는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저가 100엔이 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누그러졌을 때 가장 반사적인 이익을 봤던 업체들이 바로 또 자동차 업종이었고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엔저는 다시 한 번 더 103엔을 달러엔으로 봤을 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현재는 또다시 102엔까지는 왔는데 자, 연말에 100엔을 돌파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에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엔저는 꾸준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앞서서 정주원 멘토님이 현대위아를 가지고 왔는데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조금 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계업종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라는 관점이거든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 현대위아를 가지고 올까 아니면 다른 여타의 종목군을 찾을까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만도였습니다. 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진국은 포기를 하자고요. 선진국의 일본과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를 하고 대신에 다른 타켓을 가지고 있는 쪽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차피 선진국 같은 경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또다시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머징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을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좀 더 기인을 해서 저는 중국을 좀 더 생각을 해봤고요. 중국의 지금 SUV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UV가 많이 팔릴 때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목군은 어딘가? 바로 만도라는 거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SUV 차량 지금 중국에 납품 들어가는 곳 100%가 바로 만도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도에 대해서 꾸준한 매출처가 잡혀있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레이트 월이라는 기업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자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문화를 봤을 때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조금은 부진한 환경을 겪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중국발 모멘텀으로 만도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목군이 바로 한일이와였습니다. 하지만 한일이와를 주가 수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한일이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맥점이요. 바로 18,300원대인데요. 주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18,300원대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오늘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투매 물량은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 돌파를 2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때는 지금은 투매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리드에 있던 그만큼 운수장비 업종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던 주도주는 벌써 꺾이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 꺾이고 있는 종목군은 다른 여타에 돌파구가 있다는 거죠. 그 종목군들이 바로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라는 기업이고 만도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만도 한번 보시면 지금 오른 것도 생각보다는 적게 올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여타의 평화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한일이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동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만도는 또 다른 돌파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에 모든 자동차 업종의 운수장 부품 업종이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도는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실적이라면 4분기에서도 중국발 모멘텀으로 좀 더 선방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게 만도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좀 엔화에 대한 추이 때문에, 엔저 현상 때문에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탑픽 종목이었던 현대위와 만도 얘기까지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 올해의 이 엔저 현상으로 해서 기습 현상, 특히나 최대 피해를 본 것은 IT, 전기전자 섹터와 그리고 완성차였던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본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감소를 했죠. 또다시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완성차 쪽 얘기를 살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국과 호주 간의 FTA가 2015년도에 발효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타진하면서 극적 타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호주에 자동차 완제품을, 완성차겠죠, 이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즉시 철폐가 됐습니다. 분명히 이건 호재거든요. 근데 엔저 현상 때문에 악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완성차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예, 일단 저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4종목의 차트입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엔화 약세가 진행했을 당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종목군들이 전부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원화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고점을 형성해주고 엔화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자동차 쪽의 섹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IT 쪽 섹터와 자동차 쪽 섹터는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대신에 내수 섹터들이나 통신 쪽,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작년도와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었던 흐름들과 유사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목분들이 나름대로 상승 추세적인 단기적인 상승 추세대에 이탈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는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품 섹터들이나 완성차 섹터들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올랐습니다. 바닥권역에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현대 위아를 말씀드린 부분들은 IT 섹터, 지금 2종목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갖고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 2종목을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동차 부품 섹터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현대 위아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조금 더 숨고르기는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핑계를 좀 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엔화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함께 연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에 언제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자동차 쪽 섹터는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어도 좀 들고 갈까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내년 시장의 그 전망들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오히려 보유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 섹터는 보유하자. 예, 저는 처음부터 완성차보다는 부품이다. 부품주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렇군요. 특히나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 자동차의 모닝의 엔진 미션을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죠. 거의 뭐 완성차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상로 멘토. 네. 자, 이 완성차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뭐 주가는 신만이 알죠. 거기서 한 개 거들어 보겠습니다. 네.
거들어 주십시오. 네. 뭐 일단 환율 차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달러를 환산한 기준으로 원화 그리고 엔화의 비교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원화의 모습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일본의 엔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율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자체가 절하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는 반면에, 반대로 낮게 형성이 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엔화가 좀 더 약세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네. 중요한 맥점이 한 가지가 나오죠. 바로 2008년 9월에서 10월 달부터 갑자기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가 극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그때 변곡점적인 위치가 나왔다는 거죠. 이럴 때 역사적인 관점으로 갔을 때 현대차가 2008년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자마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던 게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일본의 양적 완화가 극심하게 되고 2013년도 지금 7월달, 8월달부터는 변동폭은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는 꼭지 자체, 바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엔화에 대한 약세는 현대차의 악재로밖에 작용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하향 추세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추세대 자체는 벌써 하향 추세대에서 조정 파동만을 우리가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한 거지, 여기에서 거시적으로 좀 더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수익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원달러와 엔달러 추이를 좀 보니까 확실하게 원화의 강세 입장, 그리고 원화의 약세 입장, 엔저의 또 엔고의 입장을 좀 놓고 보니까 완성차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요, 신규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신 것 같은데 이상론 멘트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떡할까요? 마지막 좀 짧게. 예. 어떡하죠?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상호 멘토님 답을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국 호주 간의 FTA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같은 경우는 아직 발효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이제 통과를 해야 201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저 특히 우리가 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승인이 좀 났죠. 네. 그 부분이면 완성차가 가장 많은 타겟을 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제가 접한 뉴스 중에, 그러니까 해외 쪽에 제 나름대로 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있는데, 일본 쪽에 생각보다 소니와 파나소닉, 그리고 이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 상반기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금 완성차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봐요.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먼저 꼭 주식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람둥이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대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서 얘는 자식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온종의 손길을 다시 나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이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람둥이처럼 버리고 난 다음에 또 딴 종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착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 현재 주어진 시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엔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현대차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자체는 통계학적인 부분으로 증명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 파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그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반등 타이밍에는 올라갈 때는 팔려고 하는 신호인갑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완성 접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꾸준히 나섰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결론은 동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더 낫다.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반해서 매도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포트에서 제외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좀 별로 좋지 않은 이슈여서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종목 발견 신바타의 오늘 이슈는요. 2차 엔저 우려가 발생이 됐습니다. 현실화됐는데요. 전차 부대의 주식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견 속에서 두 분 다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일본 완성차 쪽의 실적이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요. 이상로면 또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차주 쉬어갈 때다. 그렇지만 부품주인 만도는 집중해보자 토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정재현 멘토 역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관점에서도 부품주인 현대위아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많이 무거운 이슈였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는 이 무거운 시장, 조금은 위축된 시장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트레이딩에서 수익은 한 땀 한 땀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엔저 부분에 의한 일본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위축된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 개별주 성격인 고려 제강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재훈 멘토 역시 개별적인 성격입니다. 워낙 가치 성격도 있고요. 실적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빅스톨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고려 제강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제강,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실시간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1위까지 차지했던 게 바로 이 고려 제강이었고, 예, 맞습니다. 네. 굳이 월요일 날 제가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그날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저 때문에 뭐 검색어 1위가 됐으면 가장 좋은 건데 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었던 점이요. 바로 3분기 영업이익 부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 방송사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종목군에 포함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만큼 회사에 대한 가치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가 자체도 변곡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유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강업종은 지금까지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철강업종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중에서도 고려제강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들 수가 있겠는데 포스코와의 1,000만 톤 거래를 이번에 달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1,000만 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프랑스의 에펠탑 아시죠? 네. 그거를 15개를 지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 에펠탑이 우리가 TV로 보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보면 엄청 크죠. 그리고 철골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15개를 짓는다면 상당한 많은 규모거든요. 그런 규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포스코와 고려제강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업황 사이클 한번 같이 본다면 포스코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포스코 한번 보시면 포스코도 하방에서 어느 정도 가매도 국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상향 파동 자체를 없애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을 올리고 지금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하단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은 눌림목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빠른 스텝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삼로기법 3개의 선을 이용한 방법이겠죠. 한번 선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상단선 같은 경우에는 11,300원
부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38,000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같은 경우에 중간선 같은 경우에는 39,000원대인데요. 39,700원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28일 날 목요일이죠. 하단에 38,000원대를 지지를 하는 밑꼬리가 달렸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세를 크게 뽑아냈고 다시 한 번 더 상단 매물대 안에 갇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하단의 거래량이 상당 부분 죽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죽었으면 이날 이렇게 뽑아낸 물량이 지금의 매수에 대한 물량이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잠재되어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좀 더 쉽게 올라가는 그런 재수처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다시 38,000원대를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나서서 손절가 자체를 하단에 타이트하게 잡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는 상단에 39,000원대를 1차적인 매수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9,0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41,500원을 매수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7,000원 밴드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멘토의 고려제강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보았고요. 정재훈 멘토의 빅솔론 안정적인 매출적, 꾸준한 실적이죠.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빅솔론입니다. 바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형 프린터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점유율은 국내에서 뭐 최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모바일 프린터라든가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완성 제품이 아닌 일단 반제품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매출이 증가폭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힘들었었다. 근데 최근 들어 올해 들어가면서 이 규모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크지가 않은 사항들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모바일 이 기기 쪽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 현재 라벨 쪽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에 대한 비중이 이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은 작아지고 있는데 이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익과 그리고 외형이 동반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익률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넘어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14,700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됐는데요. 매수 단가는 14,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전고점권역입니다. 16,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빅솔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띠딕 소리가 나는 프린터. 네. 닭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림닭 치킨을 시켜봤는데, 네. 그때도 저거를 봤습니다. 빅솔론 걸요. 빅솔론 걸요? 상당히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냥 꼽아서, 네. 꼽으면 위에서 자동으로. 그래요? 예. 네. 딱 걸리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시켜 드시는가 봐요. 투잡하시나요, 혹시? 투잡은 한번 고려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아직까지는 이제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로서 열심히 투자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정진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죠. 오로지 한 길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준비한 시간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고지사항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호열 멘토와 이드코 멘토가 무료 공개 강연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 여의도역 4번 출구 유진투자증권 18층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겠고요. 현장 접수를 합니다. 저희 샘플러스 콜센터인 1577-7451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장 승부주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 방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저 개인적으로도 주쌤이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금요일은 무조건 양봉이어야 좋겠습니다. 라고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는 또 내일 방송하러 책임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